27번이 보시면 원래 미적분이 27번이 약간 복병이에요. 3점을 위한 난이도보다는 약간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어렵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뭘 좀 느끼냐면 풀이가 길어 보여. 누가 봐도. 답은 모르지만 이렇게 풀면 답은 나와. 근데 그 길을 걷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설마 이거겠어? 라는 이런 얄팍한 그런 뭐랄까? 그런 원주민 마인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닥치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재수각이에요. 뭐 꼽으면 한 번 더 하던지. 그럼 그냥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자, 봐봐. 지금 이 문제 읽어보면 ax제곱 위에 그 점이 있고 접선이 L일 때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라 불러요? 법선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린 법선의 방정식 관련돼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죠. 이 함수 미분하면 뭐예요? ax제곱 ln a가 나오죠. 인정? 그럼 요 놈을 이용해서 법선 한번 구해보면 이거 t 넣은 거에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y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의 t제곱 ln a 분해두고 1 나오고 x 마이너스 t 그 다음 더하기 a의 t제곱 요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이 법선인 거예요. 근데 얘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잘 봐요.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접선에 법선을 그어보면 결국 이 파란색은 요렇게 접선이 있을 때 요거 아니에요? 요렇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접점이 누구예요? A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X축과 만나는 게 B, Y축과 만나는 게 뭐예요? C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C와 AB의 비율이에요. 비율.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다만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T가 1일 때 뭐예요? 맥시멈이죠. 그럼 분수가 맥시멈이라면 분모가 작아져야 돼요? 분자가 짧아져야 돼요? 그치.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x절편과는 가까워지고 요런 건 멀어져야 되지 않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근데 이것도 공률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언제가 최대다 최소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느낌만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쩔 수 없지. 예. 사실 조금 많이 귀찮은데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조금의 도움을 드리면 잘 봐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저도 지금 이거 거의 즉흥으로 푸는 느낌인데 기울기 있잖아요. 문제에 나오는 기울기는 항상 뭐예요?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문제에 주어지면 얘를 이용해서 삼각비 관점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잘 봐요. 이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요 가로 보라돌이 길이가 뭐예요? t죠. 얘 t잖아. 그리고 얘는 뭐예요? a의 t제곱이죠. 맞아? 그리고 우리는 요 놈이 뭐예요? 부호 뗀 게? 요 놈에 대한 탄젠트 값 아닌가? 맞잖아. 탄젠트가 기울기니까. 그럼 이거 이용해서 코사인만 구하면 여기에 시컨트 곱했을 때 이 길이 그냥 튀어나오죠. 맞아? 그리고 이 길이에 뭐 곱해야 돼요? 코시컨트 곱하면 이거 나오지 않아요? 맞아 아니야? 이해돼요? 잘 봐. 다시 봐봐요. 요 놈이 지금 요거분의 요거가 코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시컨트 곱하면 빗변 나와야죠. 코사인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에 사인분의 1 조지면 이거 나와야 되죠. 근데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휴먼과 고릴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저 이거 즉흥으로 풀잖아요. 의심이 현실이 돼야 돼. AC가 뭐라고? T 곱하기 시컨트 뭐예요? 사인이 아니고 시컨트 세타죠.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이 값을.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BC는 뭐야? AB는 뭐야? A의 T제곱 코시컨트 세타죠? 맞음? 잘 봐요. 분해 조질 거죠. 맞음? 그럼 얘는 A의 T제곱 분해 T 들어오죠. 맞음? 잘 봐. 얘 코사인 분의 1이죠?
이게 사인분의 1이죠. 그럼 얘네를 합치면 탄젠트분의 1 나오죠. 아니 탄젠트 나오죠. 맞음? 네. 탄젠트가 누구야? 그냥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물이 A의 T제곱 ln A분의 누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1 나온다는 걸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A, B 길이 구한 다음에 와, 나 못해나? A, C 구한 다음에 와, 나 못해나? 비율 따져. 그럼 이거 나올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톡 치고 지나간다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 거의 트로피카나 메타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음료수 맞아요? 톡톡톡 뭐지 그거? 맞아요. 어쨌든 그 메타 아니에요. 간접광고. 아니 그죠. 톡톡 치거나 지나갔을 때. 약간 아이키도 간접광고. 그럼 이거씩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T가 1에서 최대라 그랬으니까 그냥 조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특히나 미적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소양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간이 없는 함수에 최대 최소 있죠. 최대와 최소 있잖아요. 구간이 없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백발백중 반드시 어디에서 형성이 돼요? 극점에서 형성이 되죠. 이해되나요? 무조건 극점 형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놈 미분한 게 1 넣어서 누구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0이다라 그러면 이 문제는 문자 하나, 식 하나에서 끝나버리죠. 이해돼요? 맞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목세 미분법 써야 되잖아. 그럼 시간 남으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어차피 LN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도 되죠? 그럼 우리는 A의 2t, 분의 t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세 미분법 조져야 되잖아. 그럼 분자부터 미분해 보시면 그냥 A의 2t 여러분들 친구들이고 빼기 누가 나와야 돼요? t 곱하기 A의 2t에 LNA에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냥 목세 미분법이야. 이 분모 A의 2t제곱 잠깐 맞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네. 나 혼자 쇼하는 거 아니죠? 맞아?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1 넣어서 0이래. 그럼 당연히 분자가 0이어야죠. 맞아? 그럼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1 넣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얘 1이고 또 A제곱 나와. 그 다음에 뭐야? LNA 곱하기 2 나오죠. 그럼 요 놈이 0이다라 그러면 문제풀이 끝나겠죠. 어차피 A제곱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LN A가 누가 나와요? 2분의 1 나오는 건가? 맞잖아. 그럼 A는 뭐야? 루트 2 나오겠네. 인정? 우리 뭐 구하는 거야? 끝. 제가 말했죠. 이거 거의 지금 얼라이브 하기 전 처음 봤거든요. 전 3점까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원래 평가원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문제를 얻자마자 부랴부랴 풀어보고 바로 해설 따러 명인에 출근했다가 끝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밀렸는데 얘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풀이를 누군가는 생각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도 해야죠. 나라고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기울기 있다는 게 대학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몰라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숲을 봐야 돼. 하나하나 본다기보다 그건 다음 단계 볼 때 하나하나 보는 거고 이거 A, B 구한 다음에 와 AC 구한 다음에 와 이거 느낌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게 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야 돼요. 이 X절편 구할 거 아니야 Y절편이랑 그 행위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괜찮? 네. 자 이제 미적입니다. 미적은 말도 많고 칼도 많고 이제는 뇌이징이 잘 돼가지고 아마 요 정도면은 뭐 해볼 법 하지 않을까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뭐 당연하게도 우리 흑통과 많이 비교하면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 비주얼적으로도 이질감이 많이 덜 느껴질 거예요. 흑통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미적을 선택하신 만큼 올인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이 난이도를 맛보고 9월이나 뭐 수능에 확통으로 런을 치겠다 기한은 많이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이 나올까봐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난이도가 예견이 됐었다는 거는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거 미적분이 뭐 개념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 3점을 위한 공부에서 딱 멈추면 3점만 맞추면 되니까 손해가 아니지만 4점을 맞추기 위한 공부량이 이 정도인데 중간에 애매하게 멈췄다. 그럼 우리는 이만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30번을 뚫어내기 위해 보다 깊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불행 중 더 불행인 건 28번, 29번, 30번이 거의 다 30번과 난이도가 근접하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도 등급 컷은 해자니까 여러분들이
세 개 중에 몇 개를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 맞추기 위해 노력을 조금 딥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상위권인 친구들은 수업을 듣는 거에 스트레스가 좀 적지만 중상위권 혹은 그 이하의 친구들은 미적분에 조금 공부를 많이 하기가 손해인 느낌이 많이 들죠. 왜냐면 수업도 어렵고 난 수학은 못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고 이렇게 늪에 빠져버리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올곧게 가르치는 누군가의 선생을 믿고 그냥 꾸준히 따라가면 그거만큼 확실한 정배가 없죠. 다만 이제 그냥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철새메타 되면 결국 이번 수능 같다 내년 수능 같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무게감 있게 존버를 하셔야 됩니다. 28번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비주얼부터 쉬시죠. 30번에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비주얼이에요. fx는 그냥 생긴 대로 다 해요. 이때 우리가 a라는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문자로 하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이 gt라는 거 얻게 됐죠.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제가 수업 때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x좌표가 함수로 정의가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죠. fx는 t에서의 제일 작은 실근이 gt인 거니까 결국 x가 gt인 거잖아요. 지금처럼 x좌표가 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우린 이때 반드시 어떤 걸 이용하셔야 되느냐, 그냥 항등식 설정해서 문제 푸시면 그냥 끝납니다. 우리가 요놈에 대한 항등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fx는 t의 실근이 gt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 요놈에서 얻는 정보는 f에 g, t를 넣으면 얘가 누가 된다? t가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이게 미적분은 비주얼이 좀 강렬하니까 식의 형태를 가지고 의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얘도 볼게요. 요놈이 뭐예요? 항등식. 항등식단 지울게요. f 안에 gx가 합성된 게 x가 되는 거예요. x가. 그럼 뭐예요? 얘가 x가 되는 항등함수가 돼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f의 인버스, 즉 fx의 역함수가 gx다 라는 간접적인 의미까지 찾을 수 있죠. 물론 얘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역함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가 최소니까 최소인 위치 입장에서만 보면 충분히 역함수라고 제한 구간을 걸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g 뭐 f a 플러스 2 나누기 g f a 플러스 6을 구하려면 뭔가 a가 누군지 혹은 g가 어떤 변화를 갖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놈의 그래프를 판단해보기 위해 미분을 한번 걸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괴랄한 곱미분 하셔야 되니까 미분 한번 해볼게요. 2에다가 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요놈 그대로를 더해버리면 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에 전체 제곱을 더해버리면 요놈의 2에 x로 곱해진 게 도함수가 되죠. 이제 이 과정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곱미분에 대해 좀 익숙해졌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일 테니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제가 이거 풀 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요 놈이 a가 아니고 x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골로 갈 뻔했는데 겨우 살아 돌아온 게 너무 문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보니까 얘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더라고. 미지수인 거죠. 그럼 이제 얘를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놈에 대한 미분은 그냥 누구예요? 기울기 2에 2a제곱 된다는 거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요 놈은 어떤 개형을 갖느냐, 어떤 직선이다가 양수인 직선이다가 지금처럼 어떤 2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형태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놈에 대한 식 정리 한번 해보면 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를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가 들어오면서 얘가 x 마이너스 a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2와 소거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요 위에 놈에서 부호를 설정하는 건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 2차 함수고 이 2차 함수의 실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a 하나랑 a 플러스 2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a 플러스 2가 a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놈을 경계로 극값이 형성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고 하필 이 a가 끊긴 지점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우리가 x는 a 플러스 2에서 접한 거, 두 개니까 접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프를 한번 정식으로 그려보면 한번 볼게요. 직선이 있어요. 요놈 직선. 그러다가 A라는 데에서 끊겨 있죠. A 이전까지는 직선이니까. 그러다가 요놈 극점 이어받아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 극대 감소 극된 거잖아요. 아니 증가 감소 증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돼서 접하고 튕겨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요놈이 누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2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잘 봐야 돼요. 요것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수원, 수투 공통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조건은 아니지만 곡선이 분필이 계속 불어주네요. 곡선이 미지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 곡선이 미지수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포함. 볼게요. 곡선이 미지수를 포함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느냐? 이때는 곡선 위에 점 하나 구하면 무조건 끝나요. 곡선 위에 점을 구하면 무조건 끝나는 거죠. 어떤 의미냐? 자 봐요. t가 12일 때 뭐라 나와 있죠? 불연속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의미냐면 GT가 불연속이라는 건 실근의 가장 작은 값이 12일 때 갑자기 변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도도도도도 떨어질 때까지는 최소 실근이 여기서만 만나니까 GT가 요 놈을 따라가겠죠.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 여기서 최소였던 게 1로 점프해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불연속이라는 조건은 요 놈이 불연속인 12라는 포인트구나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아까 말했죠? 한 점 구하면 된다고. 요 점 자체가 A, 12가 되면서 요 놈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A라는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뭐 상관없죠. 요따 놓든 요따 놓든. 근데 여기가 좀 더 이뻐 보이니까 요따 놓으면 0 되고 4, 2, A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배 2의 A제곱은 12가 되게 되면서 요 놈 정리하시면 A는 L에 3이 되는 거죠. 약분되면 3이고 2 넘기는 거니까. 그러면 A는 나왔고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얘네 두 개 구하면 끝나겠죠. 뭐냐면 뭔가 이제 A 미지수도 채워줬고 이 항등식 관계도 있겠다. 뭔가 조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항등함수 관계는 역함수가 바깥에 있던 안에 있던 상관이 없죠. 이건 고1 때 배우시는 거니까 그걸 이용하면 얘나 gx가 바깥에 있는 거나 다를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제가 역함수 미분법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뭘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복잡한 역함수 문제 복잡한 역함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죠? 무조건 항등함수 관계 이용하시면 다 풀립니다. 요렇게 무조건이에요. 얘도 볼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G' 안에 F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요는 미분 조지면 됩니다. 그럼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G'에 F가 들어가고 요 놈이 X가 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잘 봐야 돼요. 뭐가 있냐 봐요. X에 A 플러스 6이 들어갈 때는 여기 어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한 역함수가 그대로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이용한 역함수 미분법 쓰면 돼서 걱정이 없어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G 프라임에 F A 플러스 6은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했을 때 어차피 이 곡선 그대로 따라가니까 요 놈은 F 프라임에 A 더하기 6 분의 1과 똑같다는 얘기죠.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미분한 거에 A 플러스 6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6을 넣어 4 6 맞아요? 24? 맞는 거야 이거? 4, 6 좋아요. 얘 뭐예요? 24에다가 A 플러스 6이니까 2에 A 플러스 6인데 이때
A가 누구죠? ln3이죠. 그럼 요놈 대신에 ln 3을 넣으시면 2의 ln3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놈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2의 ln3은 3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4 72 곱하기 2의 6제곱 요놈 분의 1이 G 프라임 FA 플러스 6 읽기도 힘들어요. 이 분모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에 놈만 구하면 끝나겠다. 볼게요. 얘가 조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아무 생각 없이 역함수 미분법으로 푸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기보다는 돌아가죠. 왜냐? 우리가 실제로 A라는 데를 A 플러스 2라는 데를 걸어버리면 이렇게 상수함수가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G는 요 곡선 딸려오는 G가 아니라 여기가 G죠. G A 플러스 B 맞나요? 제일 작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얘가 이직선 따라가는데 함수와 역함수 얘는 F가 함수면 G는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고 Y는 X 대칭이면 X 역할과 Y 역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울기가 델타 X 분의 델타 Y인 걸 참고하시면 요놈의 X 역할과 Y 역할이 바뀐다는 건 그냥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역수 관계가 되는 거니까 X 역할, Y 역할이 바뀌는 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두 번째 G 프라임의 F A 플러스 2는 어차피 직선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조건인 거니까 얘에 대한 값은 그냥 기존 기울기의 역수다. 즉 여기 A에 어디 갔어? 요놈 들어간 거에 역수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ln3이 여기 들어가면은 ln9가 되고 2의 ln9는 9가 되는 거니까 9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끝났죠. 이제 답입니다. 얘는 봐요. 얘는 9분의 1이에요. 이게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는 거예요. 요놈이죠. 요놈 분의 1. 그럼 얘를 역수를 다시 취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분의 1 곱하기 72의 2의 6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에 8 곱하기 2의 6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좀 어렵죠. 이번에 공통 과목도 보시면 찍어서라도 정답률을 올리게끔 결국 킬러 문항을 정답률로 판단하는 그런 간사하고 파렴치한 뭐 너무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그런 간사한 방식으로 이제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얘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난하지도 않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작년 수능 6월, 9월도 28번인 게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힘을 빼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니까 이 정도 이해하고 뚫어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29번인데 이제 미적분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체감상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난관이 뻔하죠. 이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 거니까 당연히 수학2에서도 배우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긴 기준을 넣었을 때 미분 계수와 함식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동치 조건을 먼저 적어보면 b를 넣었을 때 fb와 누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f의 b 마이너스 c가 같아야 된다는 첫 번째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건 미분마저 같아버리려면 얘 미분했을 때 넣은 값 f 프라임 b가 나오고 요런 미분했을 때 넣은 값 마이너스 f 프라임 누가 되는 거예요? 그쵸? b 빼기 c가 된다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 놈을 정리하려면 이 식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에 넣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 관계식을 이용하려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미분하면 x제곱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2x 나오고 로그 미분하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2x가 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공통이든 선택이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뭐가 나오냐 분수식끼리에 합 또는 차가 나와요. 문제의 분수식끼리 합 또는 차가 나오면 국룰이 뭐가 되느냐 이때는 그냥 닥치고 통분하는 겁니다. 통분
우리가 통분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과연 어떤 이뻐지는 식이 나올지에 대해 의심해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통분 어떻게 해? 귀찮은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어쩔 수 없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통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분자를 보시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잘 봐요. 봐봐.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 x제곱에 x제곱이니까 전개하면 x에 누가 나와요? 4제곱 나오죠. 그리고 x 괄호된 거에서 이 내부를 한번 보시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더 편하게 해야겠다. 그냥 애초에 x로 묶어버리죠. x로 묶어버리면 여기선 2만 남고 요 내부만 남는 거죠. 그럼 내부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x 누가 돼요?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에 x제곱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x제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들어오고 여기서 누가 들어와요? 2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시면 x 3. 그쵸? 더하기 누가 되는 거죠? 갑자기 x와 더하기 3이 되는 건가? 아니죠. 이게 되는 거죠 그냥 3이 어디서 나왔죠? 이겁니다. 이게 끝이죠. 맞음? 그럼 잘 봐. 뭐예요? 예? 이거 보여야 돼. 얘가 x로 하나 더 묶이면 얘 완전 제곱 되잖아요. 그럼 식이 상당히 특수해지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이거는 잘 봐. 그럼 이 식이 누가 되는 거냐면 결론. x로 하나 더 묶이면 x제곱에다가 x-1에 제곱이 들어오고 분모가 1-x제곱 들어오지 않아요? 플러스?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식이 특수하면 그 특수한 걸 이용해서 뭔가 그 다음을 도모할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방탈출 메타가 Y의 정배가 돼버렸기 때문에 뭔가 의심스러운 게 보이면 그 의심스러운 걸 그냥 무조건 그 길을 걸어봐야 되는데 그죠? 막 마이크 꺼져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얘 여기가 제일 중요해. 얘를 넣고 얘를 넣어야 되죠. 잘 봐야 돼요. 봐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봐봐. 제곱이죠. 그러면 양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부호가 반대죠. 다시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중요해. 이거는 미적분이 아니에요. 그냥 감각이야. 봐봐 다시 정리를 했더니 식이 상당히 이뻐졌고 이쁜 식을 활용하려고 특징을 봤더니 제곱이니까 부호가 항상 양수예요.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조건을 따져봤더니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부호가 반대인데 같아야 돼요. 그러면 0밖에 없죠. 그리고 요 놈이 0이 되는 순간은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b와 b-c가 0과 1을 나눠 먹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당히 쉽죠. 이걸 그냥 멍청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굿세어랑 한국인밀대로 집어넣어다 좀 귀찮은데? 뭐 이러면은 인생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평가원이 노동을 농하게 요구하잖아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 물론 이제 그게 아닌 단원이 몇 개 있죠. 22번처럼 귀납적 정의라던가 이런 애들은 관례적으로 계산이 많다는 걸 계속 시사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진짜 센스예요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막말로 맞으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좀 빠르게 되려면. 근데 이게 내 깔려 두니까 애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맨날 날 통해 얻은 뭐해. 시험은 혼자 보는데. 볼게요. 자,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죠. B와 B-C가 서로 뭔지 모르겠지만 0과 1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애초에 지금 양수 B와 C라 되어 있죠. 그럼 생각해봐요. 양수 B와 C이기 때문에 B가 커요? B-C가 커요? B가 크죠. C를 뺀다는 건 누가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0과 1이잖아. 그럼 끝났죠. 1차적인 해석은. 이해돼요? 여기서 그냥 B랑 C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결론. B는 뭐야? 1이고 C는 뭐야? 1이죠. 이래서 B와 C가 그냥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자 몇 개 남아? 한 개 남으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끝이죠. 단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어렵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이거 하나 못 찾아서 어려운 거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감히 예측을 하면 이거 찾았잖아? 그래도 얘랑 얘를 못 엮어요. 왜냐면 얘를 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얘가 양수인데 부호가 반대라고? 그럼 0인가? 이 생각이 많이 어렵죠.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생각이라기보단 그냥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설하면서도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 거에 말을 했는데 불을 켜려는 행위를 안 하는데 불이 켜지길 기대하는 거와 똑같아요. 좀 강조해서 말을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예 시도를 안 하는데 난 이런 거 왜 못하지? 이 말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야. 하려고 해야 돼요. 미적분은 방탈출 메타가 심해. 28번도 심해요. 역함수라는 걸 내가 어떻게 떠올리지? 심지어 1대1 대응도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을 시킬 건가?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소한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렉갈려두고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는 척하는 거죠. 점심에 뭐 쳐먹을까 이런 식으로.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적분이 요즘 이래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피지컬 키우시면 나쁘지 않아. 그럼 식만 한번 써볼게요. B와 C가 정해진 거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F에 1은 마이너스 F에 누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여기 있는 거에 집어넣으시면 연립했을 때 답 나오는 거니까 쉽게 되죠.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면 1 넣으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L은 2인가요? 네. 더하기 A가 나오고 마이너스 A 0 넣으면 빵빵빵 A니까 마이너스 A만 나오죠. 인정? 그럼 넘겨서 2 나누면 A 값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시는 거니까 easy 하게 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29번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죠. 이게 요즘 아이들의 정확한 지표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과연 공부를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기출 아무리 많이 풀어도 얘는 미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풀어봤자 미적분 실력이 는다는 체감을 못하는 거야. 얘는 막말로 미분만 할 줄 알면 미적분 영역을 벗어나 버리죠. LN이 뭔지만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막 미적분이라 어렵다라는 게 넌센스고 모든 문제가 요즘 그래요. 미적분은. 미적분이라 어렵다라기보다 그냥 복합적인 게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29번이었습니다. 어렵죠. 뭐 말은 과정에서 하느라고 별로 안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30번도 아주 핫하고 심플하게 풀어드릴 건데 아마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봐.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촬영하는 모든 문제들의 마지막인데 허무하게 풀릴 거예요. 아까도 넌지시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걸 따졌을 때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답을 내면 일단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논리적 모순이 있다 없다 치더라도 백지를 찍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가 나름의 직관을 가미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엄밀한 거는 해설지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볼게요. 일단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 문제는 요 루트 무리함수와 요 삼각함수의 교점을 AN이라고 지금 명시를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절대 기본적인 유형별 풀이법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수능 전날까지, 시험 전날까지 주구장창 외쳐야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곡선의 교점 있죠. 두 곡선 교점의 X좌표는 누구와 같아요? 방정식의 실근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두 곡선의 교점이 나오면 방정식으로 바꿔 풀 줄 아셔야 되고 방정식의 실근이 나오면 교점으로 해석을 할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도 AN을 요따 넣었을 때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게 되는 관계식이 뭐가 있느냐? 루트 AN 나누기 10 있죠.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AN 되는 거죠.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미적분을 함께 배우셨던 분들은 제가 강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덧셈 정리가 일단 빠져있는데 주요 단원에서 이제 요즘에 계속 사교육에서 내는 걸 배제하니까 도형에 대한 건 빼는데 도형을 만약 내겠다고 하면 덧셈 정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 아쉬운 게 이거를 제가 계속 외쳐냈던 게 또 평가원에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좀 쉐시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10번 그 삼각함수 삼각비 관계식도
외쳐왔던 게 또 나와버려서 제가 타율이 평가원에는 깡패급이에요. 근데 수능은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얘도 좀 아깝죠. 덧셈 정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버려가지고 여튼 볼게요. 우리가 미적분에서 공통은 달라요. 관점이. 이거는 뭐 설명해드렸으니까 공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미적분 섹션에서 우리가 각의 연산이 나오잖아요. 미적분 섹션에서 각의 연산이 나오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덧셈 정리예요. 이거는 뭐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덧셈 정리를 안 쓰면 우리가 배우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탄젠트 an 플러스 1은 그냥 an 플러스 1 되는 거고 an은 그냥 이놈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바로 조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an을 잡으면 요 놈에 대한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간단하게 쳐봤을 때 볼게요. 얘는 요 놈으로 대신 써보면 10 분의 루트 a의 n 플러스 1 빼기 10 분의 루트 a의 n이 나오고 당연한 얘기죠. 얘를 덧셈 정리 공식으로 그냥 나누시는 거예요. 1 더하기 요 놈 두 개의 곱이니까 100분의 누가 돼야 돼요? 루트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비주얼에 낚이시면 안 돼. 아까 29번 봤잖아요. 30번도 봤고 비주얼은 요즘에 절대 난이도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가시적인 함정인 거야. 아씨 뭐야 이거 좀 뭐 더 더러워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잘 봐야 됩니다. 이 식을 조금만 이쁘게 다듬어 보면 양변에 아니 분모 분자에 100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100 더하기 루트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이 들어오고 분자스에 누구 와야 돼요? 10 약분되는 거니까 그냥 루트에 a의 n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a의 n이라고 하고 바깥에 10을 빼버리면 우리가 원래 식이 보존된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very great. 뭐가 있느냐? 봐봐요. 우리는 분명히 루트 빼기 루트가 극한에 나오면 뭘 해야 되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죠. 수학투에서 많이 하니까.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무조건 뭐예요? 유리화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토달면 안 돼요. 아니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시간에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하라고 배우는 거니까. 뭐 다른 명확한 풀이가 있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없잖아요.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이 식을 유리화하잖아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분모부터 써볼게요. 100 더하기 기존의 식 루트 a의 n 플러스 1 바로 닫고 누가 곱해져야 돼? 루트 a의 n 플러스 1과 더하기 루트 a의 누가 되는 거예요? n이 돼버리고 분자스에 누구 와야 돼요? 여기는 그쵸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n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얘는 우리가 미적분 저랑 공부 같이 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수학 원도 같이 하신 분들 넌지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가 있냐면 초월 함수의 방정식 있죠. 초월함수의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지수방정식이나 삼각방정식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초월함수의 방정식 실근을 직접 구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이거 잠깐 지울게요. 실근을 방정식을 근을 구하지 못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근을 구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무조건 범위로 나타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범위 이용. 그리고 얘가 만약 극한과 공존한다면 얘는 샌드위치일 가능성이 89.72%예요. 그럼 봐요. 얘네가 만날 거야.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뭐 그래프도 엄밀히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잘 봐요. 루트 x가 10분의 1 곱해졌다고 개형이 막 대단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고 탄젠트 함수가 점근선 요런 식으로 됐다고 쳤을 때 잘 봅시다. 우리가 문제에 뭐라 나와 있냐면 교점에서 x좌표가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n번째 수가 an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얘와 탄젠트가 만났을 때 요렇게 만날 거고 요렇게 만나겠죠. 그 다음 요렇게도 만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요 놈이 A1, A2, A3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는 알아요? 범위는 무조건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 실근은 무조건 얘와 얘 사이, 이 실근은 얘와 얘 사이, 이 실근은 얘와 얘 사이잖아요. 그럼 잘 봐. 첫 번째 거는 0,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2보다 크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n보다 커야 돼. 누가? n이 아니라 n파이죠. n파이보다 커야 돼요. 누가? a의 n이.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당연한 얘기죠. 얘가 n이 아니라 n-1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가지도 못하는데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됨? 그리고 첫 번째 거는 2분의 1보다, 두 번째 거는 2분의 3보다, 세 번째 거는 2분의 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누구보다 작아요? 2의 n-1 나누기 2의 파이보다 작다는 걸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봐봐요. 이게 완전 직관이야. 지금부터 약간 저거 너무 비약 아니냐, 저게 올바른 풀이냐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갈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답은 이게 제일 빠르니까. 자 봐봐요. 이제 집에 갑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뭐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CN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고 여기서 샌드위치 정리 쓸 때, 샌드위치 정리 쓸 때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얘 범위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빠르냐면 BN 대신 무조건 AN이나 또는 CN을 이용하는 게 오지게 빨라요. 왜냐면 어차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극한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차피 여기다 박으면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식을 정리할 바에 그냥 우리는 얘가 얘랑 같다 하거나 얘가 얘랑 같다 하고 푸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어차피 최고창만 따지는 게 극한이니까 AN은 우리가 n 파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나요? 절대 이게 비약이 심하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어차피 요즘 현실이 이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는 AN 세제곱 탄젠트 제곱 요놈이에요. 그러면 탄젠트부터 먼저 요놈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자 끝났습니다. 봐요. 얘부터 처리를 해보면 100 더하기 얘 누구예요? 요놈 제곱이죠. 똑같은 거 제곱. 그럼 누가 되는 거야? n파이 되겠죠? 루트가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리고 괄호하고 루트 요놈 더하기 루트 요놈이니까 이 루트에 n파이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 그리고 분자가 문제인데 얘가 문제예요. 봐봐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이웃한 두 개의 차인데 생각을 해봐봐요. 얘와 얘의 이웃한과 차를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직관이에요. 그럼 봐. 얘가 무한대 영역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이 근은 점점 이 점근선에 붙지 않나요? 두 개의 근은 무한대 영역일 때 점점 붙잖아. 실제로 얘보다 얘가 더 가깝고 더 가깝죠. 그럼 무한대 영역에서 생각해봐요. 그럼 결국 점근선과 점근선의 간격이 되지 않아요? 한 점근선과 한 점근선의 간격이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서로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을 테니까.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웃한 두 개의 항의 차가 무조건 한 주기인 파이를 의미한다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직관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되는 게 근사에서 썼던 개념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극한으로 보내놓고 얘가 이런 개형이니까 그거를 그냥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풀겠다는 느낌인 거야. 이 점이 점근선으로 이동하고 이 점이 점근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 영역에서의 요놈과 요놈의 차는 한 주기 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니까 요놈은 파이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걸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이제 진짜 끝. 최종적인 극한값은 요놈 쓸 겁니다. 파이제곱 분의 1은 앞에 나와 있고 AN이 누구예요? 요놈의 세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파이 n의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세제곱 되고 곱하기 요놈의 제곱이죠. 그럼 생각해 봐봐요. 얘는 100 더하기 n파이의 제곱 나오고 요놈에도 제곱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4에 n파이 나오죠. 이해되면 안 돼? 그리고 분자가 누가 나와요? 그쵸? 파이의 제곱 나오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 구할 겁니다. 얘 n의 몇 차예요? 세제곱이죠. 여기서 n 제곱 나오고 여기서 n 나오죠.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차수 똑같으니까 수렴을 해버리죠.
개수분의 개수만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잘 봐요. 요놈의 극한값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파이 제곱분의 요따 쓸게요. 파이 제곱분의 1은 그냥 유지가 돼야 되고 곱하기 여기서 누구 나와요? 파이 세제곱 나오죠. 파이 세제곱 곱하기 여기서 누구 나와요? 파이 제곱 나오죠. 나누기 얘 누구 나와요? 파이 제곱 나오죠. 그리고 여기선 누구 나와요? 4파이 나오죠. 맞음? 그럼 생각해봐봐요. 파이 하나, 둘, 둘, 5개 5개니까 파이 날아가죠. 맞음? 그럼 결국 극한값이 누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고 우리 누구 곱하는 거예요? 100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25예요. 이해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개나 소나 풀어야 될 만큼 우리가 막 별게 없지 않아. 다만 이제 우리가 요 정도 사이즈의 난이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렵지? 근데 아까 100을 내가 빼먹은 것 같은데 100을 지금 이거 빼먹었죠? 이거 제곱해야 돼요? 네. 우린 이것만 쓴 거잖아. 이거 까먹었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미리 계산된 결과만 불러버렸는데 또 오리로 이거 오지게 먹을 뻔했죠. 어떻게 한 거야? 아까 이거 제곱 안 했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100을 곱하시면 이제 우리는 25가 나온다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어렵죠? 근데 30번이잖아. 할만하지 않나요? 감각적으로 푼다고 어차피 찍을 거 생각하면 이렇게 푸는 게 싸비득이죠. 응. 그냥 숫자 찍을 바에 뭐 생일 아이돌 생일 찍을 바에 그게 낫잖아. 차라리 찍으면 내 생일을 찍던지. 330이에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330 거의 확통해야 되는 통통이.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의 30번 해설이고 미적분 어렵죠. 28번도 올려드릴 거지만 보시면 어려울 거고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막 대단하게 괴랄하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고 남은 적분 끝부분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됐을 때 어떻게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를 잘 해서 올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네, 고생했습니다.